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에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대 1000km를 볼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조기경보 통제기를 개발했으며 오는 2024년 실전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최신 조기경보기의 2배에 달하는 탐지 거리를 가진 세계 최강의 조기경보기 A100 프리미어를 개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시험평가 과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2024년부터 작전 배치된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8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A100 프리미어 조기경보 통제기가 순조롭게 시행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차세대 전투기와 함께 효과적인 협동교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형수송기 IL-76D를 기반으로 개발한 현용 A50 메인스테이 조기경보기 후속으로 개발된 이 A100 프리미어는 대형 회전식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이 레이더가 최대 1000km급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재원으로는 대형 수송기와 폭격기는 900에서 1000km 수준에서 탐지가 가능하고 탄도미사일은 800km, 전투기는 600km, 지상 표적은 500km 거리에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E2나 E737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 조기경보기가 원거리에서 F-22와 F-35 등의 스텔스 전투기도 잡아낼 수 있고 고도의 CEC, 즉 협동교전 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강의 조기경보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A-50 등의 사례를 볼 때 이 조기경보기가 정말 스펙대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 A-50 메인스테이 보이는데요. 미국의 E3 센트리 조기경보기를 뺏긴 거죠. 물론 성능을 뺏긴 건 아니고 생김새를 뺏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덩치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은 러시아가 저거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듣던 조기경보기였는데 이번에 새 조기경보기 A100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이건 A50 그러니까 더블로 성능이 개량된 건지 모르겠는데 밝혀진 성능으로는 폭격기 같은 이런 대형 기체는 한 1000km에서 탐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E737 피사이 조기경보기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기체를 한 600km에서 탐지가 가능하고 전투기는 우리는 한 400km 정도에서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투기를 600km, 탄도미사일은 800km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거 정말 대단한 성능이 아닐 수 없는데 미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E3 센트리 조기경보기나 일본의 767 조기경보기 같은 경우도 대형 기체를 한 800km에서 탐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조기경보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인데 거기다가 또 대단한 것은 주장을 믿어준다면 대단한 것은 지상 표적까지 500km에서 스캔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국의 E3 센트리 조기경보기 그리고 E8 조인트 스타즈하고 합한 그런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원거리에서 F-22, F-35 이런 스텔스도 탐지할 수 있다. 도대체 뭐로 탐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수호이 57 그리고 수호이 35 이런 최신 전투기와 협동 교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A-50의 그런 치욕이 여기에도 이어질지 그리고 그러니까 까보니까 러시아제는 별거 아니더라 하는 그 까보러의 그런 전례를 답습을 할지 그래서 뻥스펙 이번에도 뻥스펙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뻥스펙이길 바라는 게 더 좋겠죠. 왜냐 우리하고 적성국이니까. 아무튼 뻥스펙이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황당한 소식인데 프랑스가 사회 시스템이 이거밖에 안 되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의 후방 좌석이 의도치 않게 사출이 돼서 탑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탑승자는 은퇴를 앞둔 64세의 민간인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프랑스 생디지의 제113 공군 기지에서 라팔 전투기 탑승 체험 비행 중에 사출 사고가 발생해서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항공 전문지 에이비에이셔니스트는 현지 시각 9일 프랑스 국가항공안전조사국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발생한 라팔 전투기 후방석 사출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프랑스 공군이 은퇴를 앞둔 프랑스 방산업체의 직원들에게 고별 비행 선물을 제공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프랑스 공군이 전투기 탑승을 위한 안전 과정을 거의 생략하면서 시작부터 사고가 예견됐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에 탑승하려면 항공 생리 교육과 건강 상태 검사가 필수인데요. 프랑스 공군 당국은 이 64세 노인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고 G슈트 등 비행 장구류 착용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방석 승객과 조종사 간의 통신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투기가 출발하면서 이 승객의 심박수는 급격히 뒤에 올라 위험수치까지 근접했고 승객은 후방에서 헬멧과 마스크를 벗는 등 고통을 호소했지만 조종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47도 각도로 상승해서 무려 4G 상태의 압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승객은 사출 핸들을 잡아당겼고 전투기 상승 비행 중에 비행기에서 사출됐습니다. 사고 후에 조종사는 전투기를 무사히 활주로로 복귀시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공군은 관련자 전원을 규정에 의해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3월 20일 발생한 사고인데 무려 1년 만에 지금 보도가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사고 조사를 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정말 황당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 기획은 좋았습니다. 방산업체에 평생 이제 봉직한 이 사람들을 4명을 불러서 라팔 전투기 후방석에 태워서 비행 체험을 해주는 거예요. 기획은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행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항공 생리 교육이란 걸 받아야 돼요. 저도 F-16 전투기, KF-16 전투기 후방석 탑승 경험이 있는데 그거 할 때 항공 생리 교육이란 걸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생리 교육이면서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정말 제 평생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내가 정말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고 이건 견딜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6G까지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인데요. 25초를 통에다 집어넣고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흡법을 가르쳐줘요. 그냥 있으면 다 그냥 피가 위로 쏠려가지고 기절해버리니까 그 호흡법 피가 쏠리지 않도록 피를 밑으로 내리는 호흡법을 가르쳐줘요. 흡흡 하는 걸 가르쳐주는데 그걸 하면서도 거의 실신 직전에 갔다가 아마 30초 갔으면 저는 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절을 안 하고 또 3만 피트에서 1만 피트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급강하는 이런 이제 상태여서 정신을 잃지 않는 그 훈련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패스된 사람만 비행기에 탑승을 시킵니다. 저는 이제 왜 탔냐 이제 공군 자문위원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 자문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왜냐? 그 항공 생리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거든요. 아무리 명망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 테스트 못하면 비행기를 못 타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일날 가도 정말 꼼꼼하게 G슈트 착용해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항공 생리 테스트 생략하고 그리고 G슈트 착용도 알아서 그냥 대충 입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앞의 전방석 조종사하고 무전 테스트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정말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사출 레버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왜냐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출 레버를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면은 조종사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 전혀 생략하고 항공 생리 교육도 안 받고 G슈트 그리고 무선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륙을 한 겁니다. 이륙을 하면서 그냥 47도 각도로 쏴 올려버리니까 이게 중력 가속도를 얼마나 받습니까? 사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늘 위에서 이 도그 파이팅 체험을 했는데 5.3G까지 저는 했어요. 5.3G 하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늘에서 막 이 호흡 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이 그 64세 어르신에게 그런 거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사지를 땡겨버리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마스크 벗고 막 난리를 부리다가 완전히 이 정신이 패닉이 된 거죠. 교육 안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거나 잡아당겼는데 사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이제 내려왔고 그 64세 노인은 타박상, 골절상 이런 걸 입었다고 해요. 프랑스가 사회 시스템이 이 정도로 느슨하냐? 이거는 뭐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에서 유증기가 있는 가운데서 용접한 거, 그래서 항공모함 태워버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야, 프랑스 정말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 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져고 망가져 있고 이것도 기강이 해이해 있는 상황이죠. 이런 나라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심합니다. 한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철저하죠. 우리는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죠. 참 한심하네요. 라파라 팔렸니? 아니요. 라파라 사고 났니? 왜? 까불다가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기갑 장비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차와 장갑차, 차량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육군이 중국에서 신형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와 차량 등을 대량으로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보코하람 등 적대 세력을 상대로 더욱 공세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라미디 오드순 나이지리아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은 현지 시각 8일 선박편을 통해 중국제 VT4 전차와 SH5 자주곡사포 등 17대의 차량을 인수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육군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지상장비의 1차분 물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파키스탄 등이 구입한 VT4 전차는 중국이 MBT-3000이라는 명칭으로 발매했던 수출용 전차인데요. 99식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전차는 52톤급 중량의 복합장갑 그리고 125mm 활강포 등을 갖춘 3세대 전차입니다. 또 자주포는 중국제 사륜구동 트럭을 6륜구동으로 연장하고 여기에 105mm 곡사포를 얹은 모델인데요. 나이지리아 육군 창설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자주포 전력입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이들 지상장비를 저가에 판매한 것은 지난 2014년 발생한 보코하람 중국인 납치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인데요. 나이지리아 육군은 새로 확보한 이 신형 장비들을 통해서 불법 무장세력 토벌 작전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야, 나이지리아가 뭐 생긴 건 이렇게 멋지게 생긴 무장을 도입을 했으니까 서아프리카 최강국이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금 현재 T-72 전차와 T-55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 아프리카 최대의 무장 세력이 있죠. 보코하람. IS가 준동할 때 IS에게 충성맹세도 하기도 했던 그 단체인데 그들과 전투를 벌이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RPG-7 같은 이 대전차 화기에 이 T-72와 T-55가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2014년에 중국인이 그 무장단체에게 납치가 됐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이 VT4 전차와 105mm 그 차량 탑재형 자주포를 거의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계약을 했다, 팔렸다 이런 그런 보도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공여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냐. 무장단체를 잘 깨서 중국인에 대한 보복을 해달라라는 그런 힘 실어주는 차원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아프리카의 최대 국가인 이 나이지리아를 포섭하는 그런 다각적인 포석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중국이 여전히 지금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모습. 그렇지만 이 VT4 전차, 태국도 지금 이걸 샀거든요. 24대. 이 허우대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 허우대와 달리 전혀 다른 까보니까 중국제구나 하는 그런 성능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